반월 연골판이 손상되면 결국은 이제 관절염이 오는 거죠. 혈관과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울부민병원의 문찬홍입니다. 저는 무릎을 전공하고 있고요. 오늘 여러분께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무릎 질환 중에 하나인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무릎은 크게 허벅지뼈, 종아리뼈 이렇게 두 가지 뼈가 만나는 구조물이고요. 그 뼈 위는 이렇게 생긴 관절 연골이라는 구조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 관절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반월 연골판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연골이 들어있는데요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 반월 연골판입니다. 이 반월 연골판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릎의 체중이 바로 무릎으로 전달되는데 그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무릎을 안정시켜주기도 하고 그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이 옆으로 퍼져나가게 해서 결국은 관절 연골을 보호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. 이 반월 연골판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이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아주 증가하게 됩니다. 그 압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그 관절 연골을 손상시킨다는 얘기인데 그 관절 연골이 손상되는 병이 바로 관절염이죠. 그래서 관절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반월 연골판에 대한 치료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반월 연골판이 손상되면 결국은 이제 관절염이 오는 거죠.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과정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. 그 중에서 대부분은 반월 연골판을 절제하는 그런 절제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절제술 후에도 결국은 이제 관절염을 좀 진행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이 반월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은 상당히 좀 특이한 구조물인데요.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혈관이나 신경 구조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월 연골판 파열 자체만으로는 통증을 머릿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럼 반월 연골판이 파열됐을 때 어떻게 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느냐? 그거는 이 찢어진 부위 때문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에 물이 차게 되고 물이 차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은 아픔을 잘 못 느끼게 되죠. 아, 이러면 병이 나았나 보다. 이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이런 반월 연골판 파열이 됩니다. 그래서 반월 연골판 파열이 있을 때 크게 안 아프면은 병이 좋아졌다, 나았다. 그건 아니란 얘기죠. 한 일례를 들어보면 환자분이 약 한 2년 전에 무릎이 좀 불편하고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왔습니다. 와서 MRI 검사를 했더니 바깥쪽 연골판이 파열되어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. 치료를 권유했는데 환자분은 지금 크게 불편한 게 없어서 치료를 지금 하지 않겠다, 지켜보겠다.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계속 약만 먹고 지냈습니다. 지나고서 약 2년 정도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아프다, 걷기가 힘들게 됐다.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오셨는데 그때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연골판 파열 부위가 엄청 심해졌죠. 엄청 심해지고 관절에 물도 계속 차고 이제 약으로 안 듣게 돼서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. 그렇지만 이미 좀 시기가 너무 흘러버렸죠. 아주 적절한 시기는 흘러버려서 파열된 부위도 훨씬 심해지고 이미 관절염이라는 게 같이 동반돼 버렸어요. 증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. 많이 좋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. 또 다른 분은 아픈 거는 최근에 생겼습니다. 그렇지만 반월 연골판 파열 모양을 봤더니 이건 오래된 거죠. 상당히 진행됐던 병변이고 결국 관절염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아픈 게 생겼습니다. 관절염이 생긴 후에는 그건 원상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치료가 이제 좀 복잡해지죠. 그래서 통증이 없다 그래서 반월 연골판 파열을 치료 안 해도 된다. 이거는 올바른 판단은 아닙니다.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. 반월 연골판 파열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?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문제가 심해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또 잘 지내는 분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약 84%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지만 결국은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관절염 변화도 심해지고 결국 그거는 이제 관절염이 생긴 거죠. 관절염이 결국은 생기더라, 놔두면. 이게 이제 그 결론입니다.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? 반월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관과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. 찢어진 부분은 계속 더 찢어지고요.
그게 다시 달라붙거나 다시 원상복구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찢어지게 됩니다. 처음에는 간단하게 조금 찢어진 모양이지만 결국에 더 진행할수록 복잡하고 심각하게 찢어지고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되죠.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방치한 겁니다. 3년, 4년 오래 방치하고서 결국은 아주 심한 관절염까지 오게 돼서 이제는 반월연골판 파열에 대한 간단한 치료가 아닌 아주 복잡하고 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. 무릎에 인대도 있고요, 십자인대라는 인대도 있고, 반월연골판도 있고, 관절연골이라는 것도 있고, 모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. 그 치료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관절염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. 관절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자기 무릎을 오래오래 계속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는데, 이 반월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이 일찍 못 쓰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. 정형외과적인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지만 확실하게 진단이 된 반월연골판 파열은 수술이 필요하다. 이렇게 이제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통증이 없고 큰 불편이 없다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되구나, 치료 안 해도 되구나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. 어떤 정도의 치료가 있느냐? 수술적 치료 중에는 대부분 일부분을 좀 잘라내거나 아니면 다시 꿰매서 붙이거나 아주 못 쓰게 된 거는 다른 분의 사체에서 가져온 동종 이식물을 다시 심어주거나,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일부분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인공 구조물로 대체해주는 그런 이제 이식법도 있고요. 그 중에서 일부분을 잘라내는 이제 부분 절제술이라고 부르는 치료가 있는데요. 그 이제 찢어진 부분만 이렇게 살짝 도려내는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듬어주는 그런 치료죠.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아주 상처도 작고 일종의 이제 작은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고요. 이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정형외과적인 수술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그런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. 그 결과는 이미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.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요. 단기적으로도 당장에 아팠던 거라든지 불편한 거, 물이 찼던 거라도 많이 금방 좋아지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절제술을 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은 뭐냐? 당장에 있는 증상을 좋게 해주는 거죠. 통증도 감소시켜주고 무릎이 뻑뻑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거를 다시 움직일 수 해주고, 그런 회복하는 게 1번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은 반월연골판을 계속 살려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후유증이 오는 거를 막아주는 게 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. 왼쪽에서는 이미 찢어졌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그걸 다듬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준 겁니다. 이렇게 찢어진 채로 덜렁덜렁한 게 좋을까요? 이렇게 다듬어서 깨끗하게 있는 게 좋을까요? 그건 뭐 직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깨끗한 모양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문제를 덜 일으키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. 관절경을 이용해서 뭐 살짝만 째고 다만 이제 마취를 좀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주 작은 시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도 그 후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. 첫째는 이미 반월연골판이 너무 많이 손상돼서 온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다듬어줘도 많이 못 남기게 되면은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게 현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주 불량한 외우를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관절염이 생겨서 오신 분입니다. 둘 다 결론은 뭐냐? 너무 늦게 오신 분이죠. 조기에 빨리 치료를 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늦게 치료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다. 이게 오늘의 좀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반월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은 무릎 관절염을 막아주고 무릎을 보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. 다만 이 반월연골판이 신경이나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 치유나 재생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남은 거를 최대한 보존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.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는 손상이 됐을 때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이걸 방치해서 더 병변이 더 커지고 더 큰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치료가 되기 때문에 반월연골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.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근력 운동이라든지 약물 치료, 주사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반월연골판 손상이 있다면은 일단은 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
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. 다만 그 수술적 치료는 소위 말하는 큰 수술은 아니고요. 그 관절경이랑 내시경을 이용한 작은 시술이기 때문에 아마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오늘 소개시켜준 내용은 어떠셨나요? 더 많은 질환이나 건강관리 정보를 보고 싶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바랍니다. 앞으로도 관절 척추 전문 서울보건병원 유튜브에서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